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링유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바로 갤럭시 S7입니다. 해당 영상은 LG V50S로 촬영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스펙을 설명드리자면, 화면은 5.1인치 2560에 1440의 해상도를 가진 16대 9의 디스플레이, 칩셋은 엑시노스 8890, 램은 4GB, 무게는 152g에 배터리는 3000mAh가 들어있고, IP68 등급의 방수방진, 무선 충전이 지원되고 그 정도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최초 통화일 2016년 10월 19일, 최초 통신사는 SKT, 저장 공간은 32GB, 색상은 실버 티타늄이고 6만원을 지불하고 구매해 왔습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 버전은 7.0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최대 8.0 오레오까지 업데이트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갤럭시 S7은 정말 잘 만든 기기입니다. 처음 출시되고 상당한 호평을 받았었는데 전후면에 곡면 디자인으로 디자인도 이쁘고 그립감도 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성능도 당연히 삼성의 플래그십이니만큼 굉장한 성능,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삼성의 경량화 터치위드가 상당히 가벼워지고 좋은 UI가 되어서 모든 면에서 경쟁할 만한 기기 없이 최상의 스마트폰이라는 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벌써 4년하고도 반년은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많은 기기라는 점은 알아두셔야겠고, 어떤 점들이 불편한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그 밑에는 지문인식이 포함된 물리온 버튼, 그리고 양쪽엔 멀티태스킹,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이 보입니다. 위로는 스피커와 카메라, 그리고 각종 센서들이 보이고, 좌측에는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상단에는 유심카드 트레이, 그리고 2차 마이크, 우측에는 전원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스피커와 마이크, 5핀 단자, 그리고 3.5mm 이어폰 단자까지 있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카메라와 LED 플래시, 그리고 심장박동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삼성 로고까지. 전체적인 디자인은 현재 삼성 스마트폰 디자인의 모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후면 카메라야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 유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후면 카메라의 위치나 디자인은 조금씩 변했지만, 전후면의 이 곡률과 측면 프레임, 그리고 삼성 로고 등 상당 부분이 현재 삼성 기기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고, 그만큼 디자인은 지금 사용하기에도 참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크기나 무게가 굉장히 작고 가벼워서 전후면의 곡률이 미적인 부분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손에 잡을 때 그립감을 참 좋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전면을 보시면 요즘 시대에는 보기 힘든 베젤을 가진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화면 자체의 품질은 정말 좋은 편인데, 제가 구매한 물건은 번인 영상이 있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제외하면 정말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입니다. 색도 아주 정확하고 밝기나 선명도 모두 지금 나오는 기기들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어정쩡한 보급형부보다도 훨씬 더 나은 느낌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하단의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도 스피커가 그리 좋다는 평은 아니었고, 당연히 지금 들어봐도 그다지 좋은 스피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의 최대 볼륨도 상당히 작은 편이고 고음 부분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칩셋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사용에서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성능은 아닙니다. 최적화도 상당히 잘 된 편이고 칩셋 자체가 굉장히 오래돼서 그렇지 상당히 좋은 칩셋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통화, 문자, 웹서핑, 동영상 감상 같은 것들은 속도면에서 조금 답답할 수는 있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히 게임을 한다던가 하면 체감이 될 정도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3D 게임을 하게 되면 심심치 않게 렉이 걸리고 끊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간단한 게임도 오래 지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수상으로는 갤럭시 S20의 2분의 1도 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래픽 역시 갤럭시 S20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램 성능을 보여드릴 건데, 램은 조금 부족한 정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용량도 부족한 편인데 칩셋 자체가 오래된지라 다른 동일한 용량의 램을 가진 기기보다 못한 정도의 성능이었습니다. 일전에 리뷰했었던 LG G7 또 동일한 4GB의 램을 가지고 있는데 램의 용량만 같을 뿐 이 S7의 램은
LPDDR4의 규격이고 G7은 LPDDR4X로 좀 더 발전된 램 성능을 내주고 칩셋의 성능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민망한 정도의 수준의 램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만 사용을 해도 스로틀링이 걸리는 일이 많았고 앱이 리프레시 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카메라 자체 품질은 이게 5년이 다 돼가는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품질이었습니다. 사실 최신 플래그십과 비교를 해보면 밝기나 선명도, 디테일이 확실히 부족한 것이 느껴질 정도였지만 단순히 이 카메라의 결과물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은 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광량이 많을 때는 흠잡을 곳 없이 아주 좋은 결과물을 내줄 수 있었고 실내, 실외할 것 없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야간에 사진을 찍을 때 야간 모드가 없어 밝기나 선명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을 감안을 하고 보면 디테일이나 기타 등등 의외로 크게 부족하지 않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이브 포커싱 기능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사물에도 적용이 가능한 점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지만 결과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사용 시간만 계산해 보자면 5시간 정도의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AOD 기능을 켜놨기 때문에 이 기능을 끄면 조금 더 오래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넷플릭스 드라마 기준으로 5편 정도를 딱 채울 수 있었고 영화는 4편을 다 보지 못한 정도였습니다. 연식을 감안하면 의외로 배터리 사용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긴 한데 절대적으로는 평균보다 부족한 정도의 성능이기 때문에 이 점은 알아두셔야겠고 배터리를 충전할 때 이 마이크로 5핀을 사용하여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상당히 아쉬운 점이었고 무선 충전이 가능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드릴 건데 딱 이 기기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낮은 급인 S6로 가면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그냥 단순히 실사용에서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정도라서 스마트폰을 구입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기기 이상의 폰을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만큼 성능이나 기능도 한참 부족한 정도의 성능입니다. 그래도 작업을 한다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사용에서 큰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고 가격을 생각하면 이거보다 낮은 가격의 기기를 찾기는 힘들 것이라서 일반적인 사용을 위해서 구입을 하신다면 절대로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딱 그냥 전화, 문자 정도만 하시고 가끔가다 유튜브 정도를 보는 정도라면 싸게 사서 막 쓸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메인으로 사용하시기에는 답답해서 화병에 걸리실 수도 있을 거고 셋컵폰 정도로 사용을 하시기에는 그냥 막 쓰기에 괜찮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브였고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 리뷰 요청이나 기타 요청사항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